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의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행사 참가. 광화문에서 이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행사를 많이 가졌었어요. 그때 저희도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활동을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상담 활동보다는 이런 교육을 많이 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이 제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제도의 속에는 보장이란 말이 들어있죠. 이 보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의무가 있듯이 국가에서도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즉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에게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부여한 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은 따라서 당연히 이 네 가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국민이 굶어 죽지 않을 권리, 국가는 국민이 굶어 죽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국가도 성심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있나 없나 또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많이 나서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도와주기 이전에 부모 자식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보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우면 우선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세요. 국가에서 일단은 뭐 심사를 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 제도 안에는 어려움을 요청하시는 국민이 있다면 일단은 무조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굶어 죽거나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거나 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이전에 긴급지원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앞뒤 가리지 말고
주민센터에 뛰어가서 지원을 요청해 보십시오. 이 제도 초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다음에 오세요. 아직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거의 이 모든 분들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앞뒤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형제보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제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달 체계의 미흡으로 약간의 물샐 틈이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만 개선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적인 복지는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서 그나마 생계의 안정을 찾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 국민의 5% 정도가 됩니다. 5%면 한 250만 명 정도죠. 4, 5년 전만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1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제도를 많이 완화시켜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가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몇 년 사이에 100만 명이나 수급자가 늘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OECD라고 하지요. 이 OECD에서 저희 나라 정부에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니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공공복지에 이렇게 인색하게 구니?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한 사람의 숫자가 국민의 약 7%입니다. 그러면 한 350만 명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지금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이 OECD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100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늘렸습니다. 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그 제도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참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런 좀 독소 조항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조항을 많이 완화시켜서 100만 명이라는 분이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2023년도를 보면요. 몇몇 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급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죠. 대표적인 게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이 조금 많으니까 안 돼요라고 하면 그 재산을 팔아서 먹고 살면서 가난해질 때가 되면 그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을 돕는 게 아니죠. 자립하지 못하게 이 제도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몇몇 분들은 아예 이 제도의 혜택을 나는 받을 수 없는가 보다라고 하고 포기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에는 기본 재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6,900만 원에서 2023년도 올해에는 3천만 원을 인상시켰어요. 그동안에 재산이 1, 2천만 원, 3천만 원 좀 많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확 깎였던 분들이나 수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거의 한 10년 만에 어려운 분들 재산을 그저 이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라고 올려준 것이니까 대단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이거나 가족이 아닌 분들이 장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이 복지 역사는 200년이 되어 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면서 얻은 것이 복지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쟁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온 행운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나를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